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청소년기의 변화와 바람직한 성문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 신체와 정신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기에 형성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성문화를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청소년기라고 할 때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기를 우리가 청소년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라는 것은 보통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청소년기라고 하고요. 이때 이제 아동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으로 가는 단계잖아요. 과도적인 단계로서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 이유 없이 반항하는 시기, 이런 어떤 시기라고 이렇게 사회학적으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신체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2차 성징이 일어나면서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아집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가 되고, 남성 같은 경우는 안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는데, 이런 호르몬의 과다한 분비로 인해서 2차 성징에 몸의 어떤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에서는 여성의 경우에는 골반이 커지고요. 가슴이 발달하고 생리가 시작되고 피하지방의 양이 많아지면서 몸무게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이제 발생합니다. 남성은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고환과 음낭이 성장하고 정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근육의 양이 많아지고 어깨가 넓어집니다. 공통의 변화를 보면요, 신체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체의 변화에서는 여드름이 난다. 겨드랑이와 생식기 주위에 털이 난다. 정신의 변화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의식이 높아진다. 자의식이 뭐냐면요, 교과서에 보면요, 자의식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신이 처한 이치나 행동과 성격 등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학생일수록 다른 사람과 타자와 비교하는 하지 않겠죠. 자기의 자존감이 높다는 말이에요. 자의식이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비교의식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소외감, 또 남들보다 또 우월감이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좋지 않는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수성이 풍부해진다. 예민해진다는 말이죠. 감수성이라는 것은요, 사물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몸의 어떤 변화와 정신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또 정서와 감정이 불안해진다. 이때는 신체적인 변화도 급격히 일어나고 정서적인 변화도 급격히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이 이 시기에 학생들을 보내고 나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감정 통제와 어떤 상황 인식들, 현실적인 감각이 많이 일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안한 정서 상태에서 이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번째는 성에 대한 관심과 충동이 높아진다. 성 충동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시기가 이제 그 성적인 욕구들도 많이 생기고 충동도 생겨서 이런 어떤 그 정신의 변화를 잘 추스려 가지고 건설적이고 그리고 바람직한 어떤 활동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시기를 가장 의미 있고 좋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말대꾸를 한다거나 행동이 거칠어지는 어떤 부분들도 이제 보이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다음은요,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올바른 성의식을 확립해야 되고요. 성 역할의 뜻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성 역할을 실천해보고 양성평등의 뜻을 이해하고 적용해보는 겁니다. 먼저는요, 올바른 성 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차이를 이해한다. 그렇죠? 남녀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로의 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성, 여성 각각이 갖고 있는 성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신과 상대방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 역할의 뜻 이해와 바람직한 성 역할이 실천하기인데요. 성의 역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사회에서 남녀 성별에 따라 각기 적절한 것으로 규정지은 행동 양식이나 태도, 가치 등을 의미한다. 남성으로서의 살아가는 방법, 여성으로서의 살아가는 행동 양식, 방법, 태도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규정되어 있는 부분 틀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남성이 또 여성이 각자의 성을 무시하고 그 어떤 행동 양식과 규정에 위반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문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역할이 모호해짐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제 남학생이 여학생을 존중해주는 부분들, 여학생이 남학생을 존중해주는 부분들, 또 성 역할의 이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구분한 과거의 고정관념을 버린다. 너무 이제 지나치게 어떤 역할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서로가 어울려서 조화롭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녀 칠석 부동석이라는 말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학생하고 여학생 자리 배치도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딱 나눠서 앉을 수 있도록 했고 분리해서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별이 아닌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역할을 수행하며 조화를 이루어간다. 그렇죠? 양성평등의 말은 많이 들었죠. 양성평등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글짓기도 하고 표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글도 쓰고 그렇잖아요. 뜻의 이해와 적용하기를 보면 여성과 남성이 권리, 의무, 자격, 기회, 조건 등의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는 것을 양성평등이랍니다. 그렇죠? 어떤 권리나 의무나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녀 구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남녀가 똑같은 조건 안에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데 남성을 우대함으로써 여성에게 기회를 박탈해주는 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겠죠. 학교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어떤 삶 가운데서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이제 좋은 나라가 될수록 이런 기본권이 보장되어지고 평등한 조건 안에서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의 더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또한 양성평등에서는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양성평등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부족하면 개선한다. 학교 활동 체육시간 할 때에도 여학생들이 가끔씩 하는 말이 남자가 좋아하는 운동 중심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소외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선생님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여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어울려서 또 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활동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은 이제 사실은 많이는 갖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체육시간부터 그리고 기타 다른 교과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균등하게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용해 보는 부분들이,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도 해보고, 그런 어떤 조건 하에서 수업이 좀 진행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도 양성평등을 실천한다. 그렇죠. 학교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할 때 우리가 이걸 생활 가운데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여성의 인권들을 더 높일 수 있는 거고, 또 남성 부분이 소외되는 부분들도 또 많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역할을 통해서 서로 존중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몇 가지를 또 정리를 봤는데,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에 관련된 올바른 태도는요, 구성애 씨라고 하는 성을 다루는 전문가입니다. 구성애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분이 아줌마의 10대 아우성이라는, 구성애 아줌마의 10대 아우성이라는 그 책에서요, 이런 말들을 했어요. 성적 발달에 관한 올바른 태도는 첫 번째는요, 많은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런 내용 같아요. 청소년기는 이유 없이 반항하고, 또 많은 부분에 호기심도 생기고, 이런 어떤 감정의 기복도 심하고, 또 어떤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런 접근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나의 자신의 어떤 약한 부분들, 약점들도 받아들이고, 남의 장점도 인정하고, 또한 나의 숨겨져 있는 장점도 이제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개인차를 인정하다. 남성으로서, 또 여성으로서의 개인차,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거죠. 또 열린 마음으로 솔직하게 말하기. 자기의 감정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내놓을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직하게 말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은 성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성 역할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해석을 한번 우리가 작성해 봤습니다. 성별, 성 역할. 성별이라는 것은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성별이라는 말을 쓰고요. 성이라는 젠더인데요, 젠더. 남성 또는 여성의 사회 문화적인 구분을 할 때에는 이때는 젠더라는 말을 씁니다. 성 역할이라는 것은 젠더 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남성 또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고정 개념을 성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용어에 대한 부분들은 구분해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스포츠와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상에서도 이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는데, 오늘날은 이제 여성의 지위가 많이 높아졌죠. 과거에는 이제 여성의 활동도 적었고, 또 여성들이 스포츠 영역에서 활동한다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여성들의 활동 부분들이 미비했는데, 오늘날에는 여성의 지위도 높아졌고, 또한 스포츠 영역에서 여성의 참여 기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관중으로도 못 왔고 참여도 못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대에 들어왔을 때에도 이 스포츠 경기는 남자의 전유물처럼 느껴졌었죠. 오늘날에는 이제 많은 변화들이 왔고요. 그럼에도 남녀 차별적인 이런 양성평등을 어기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녀의 연봉의 차이나 어떤 종목에서 남자 선수들 위주로 이렇게 종목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방송도 남자 경기를 더 많이
송출한다거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그 대우 부분들도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스포츠는 남녀 모두에게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스포츠 현장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들이 돼갈 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살기 좋은, 그리고 남녀의 어떤 구분 없이 실력에 의해서 공정하게 평가받는 나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이 처음으로 참가한 근대올림픽 대회는 어느 대회였을까요? 여성이 처음으로. 교과서에가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990년 제2의 파리올림픽이라 해서 여성이 처음으로 올림픽을 참가했습니다. 1900년도면 1896년 때 코베이팅 남작이 처음으로 근대올림픽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제2회 대회, 파리 대회죠. 프랑스 파리 대회에서 여성이 처음으로 참가를 했고요.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외모와 골격을 남성화시킨다라고 하는데, 남성이나 여성분들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남성하고 여성의 어떤 골격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와 골격을 남성화시킨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호르몬의 분비가 또 이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적인 어떤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골격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남성화 시키지는 않고요. 외모적인 부분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여성 금메달리스트는 누구일까요? 1988년도가 서울올림픽이었잖아요. 1988년. 근데 1984년도가 LA 올림픽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보이콧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공산국가. 그때는 이제 소련이 이렇게 이제 냉전 시대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공산 계열의 나라들이 다 보이콧 해가지고 절반의 어떤 올림픽이 치러질 때, 그때 23회 LA 올림픽에서 서양순 선수라는 양궁 선수가 그때 최초로 우리나라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여성은 경기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어떤 힘을 쓰는 종목인 경우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남성의 어떤 신체적인 비율을 보면 근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하고 비교해서 이런 경기력이 떨어지지만, 또 여성이 잘하는 경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양궁은 가끔씩 남자 선수를 능가하고 훨씬 더 잘하잖아요. 피겨 스케이팅은 다 여자 선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그런 종목은 남자 경우에는 없지만 수중발레 같은 경우에는 남자 종목이 없잖아요. 여성들이 전유물처럼 이렇게 해가는 부분들인데, 당연히 이제 그런 경기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뛰어나고, 리듬체조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훨씬 더 남자 리듬체조 경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기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더 실력이 좋은 성적을 거두겠죠. 이런 어떤 경기를 볼 때에는 어떤 종목에 따라서는 여성이 훨씬 더 유리하고 어떤 종목에서는 남성이 유리하고, 그렇지 여성 경기력이 남성에 떨어진다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구 자체가 좀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종목별로 영상 촬영하는 모습인데요. 선생님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서 지금 강당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오늘의 학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은 두 가지를 배웠거든요. 크게는 청소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청소년기의 바람직한 성문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학습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끝으로는 오늘의 과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과제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양성평등이란, 이미 앞에 슬라이드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작성하시면 되는데, 구글 설문지로
선생님 링크 시킨 링크 주소를 이 게시판, 이 학습터 게시판을 에다가 공지사항을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글로 설문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 1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2는요,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양성평등이 필요한 사례를 작성하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남학생이 축구하고 있는데 여학생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여학생은 축구 경기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거나, 여학생들이 댄스를 하고 있는데 남학생이 와서 같이 나도 참여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거는 여학생들만 하는 건데 왜 참여하니? 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양성평등이 이거 위반된 사례들을 작성해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